응. 제가 스타트를 좀 끊을까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퇴근길이나 아니면 집안일 하면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라디오 같은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제 팟캐스트고 오늘이 1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회차가 진행되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질적으로는 이 우리가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방에 계시겠죠? 운동을 지도하는데 좀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얻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 이 재영 쌤 주제가 뭐였죠? 잠깐만요. 말했는데 바로 도망가 버리네. 아, 나 긴장돼서 못하겠어. 안 할래. 아, 장난이고. 혹시, 고양이가 자꾸 울어가지고 죄송해요. 고양이 우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거 진짜로 네. 생 라이브로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지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장요근입니다. 그래서 뭐, 장요근에 대해서 진짜 엄청 뭐, 난이도 높은 내용이나 아니면 정말 막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화면을 보시면 더 좋고, 근데 보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지금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할 일 하면서 좀 한 귀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흘려듣고, 근데 좀 참신하고 뭔가, 이 내용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이제 기억할 만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이 장요근의 생긴 모양이랑 좀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좀 사족이 길었나?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도 시작해야겠죠, 이제? 그럼요. 아, 시작하면 돼. 그러면은 광일쌤이 멋지게 포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오늘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장요근 하면은 일단 제일 많이들 생각하실 게 좀 기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관절 굴곡이라는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장요근 운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능에 맞게끔 고관절 굴곡 운동을 시키면 장요근 운동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디스커션에서는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근하고 장골근을 이렇게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원래는 얘네가 같이 움직이겠지만 좀 이 토론을 조금 단순화하고 조금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장골근의 어떤 이런 변수는 좀 제거를 하고 장요근에 관한 얘기만 좀 우선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그 요근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유튜브에서 이제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 아마 좀 요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열정이다, 열정. 이게 이 화면이 뭐 공유가 좀처럼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하지만 좀 봐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데서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장요근을 액티베이션 한다고 배우죠. 뭐 영상처럼 먼저 이 활성화시킬 곳을 고정해 놓고 반대쪽을 내리면서 이제 부하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양다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킬 부위를 무릎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공통된 얘기는 뭐냐면은 고관절이 90도 이상 굴곡이 됐을 때 이제 장요근이 조금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광현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해부학 책 보면은 가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내용이죠. 그리고 딱 그냥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한미학에 나오는 그 기능의 운동 기능 해부학인가? 그 책에도 보면은 장요근 설명을 하면서 이 딱 어떻게 운동시키냐 하면은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딱 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저도 이 장요근 운동을 시킬 때 고관절 굴곡을 시켜야 된다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어요.
근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저는 의견이 조금 갈리냐면 고관절 굴곡의 어느 지점에서부터가 그러면은 장요근이 최대한 활성화되는 지점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운동들은 90도 이상의 고관절 굴곡이 됐을 때 장요근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요근이 붙어 있는 정지점이 이제 대퇴골의 소전자로 굉장히 짧은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 무릎을 끌고 올 때는 대퇴 직근이 더 일을 많이 할 것이고 90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기 요근이 좀 일을 할 것이다. 혹시 지금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그런 식으로 들어보셨나요? 네. 뭐 이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아래쪽에서 신장성 부하로 조금 버티고 있을 때 요근의 힘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 왜 그런고 하면은 이 근길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길이 이론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육이 적정한 길이에 있을 때 조금 힘을 제일 잘 쓴다. 근데 저는 사실 학부생 때 이거를 저도 근길이 이론을 학부생 때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만약에 팔꿈치 관절이 주관절이 이렇게 다 구부러진 데서 다 펴진 데까지가 한 뭐 만약에 170도라고 치면은 이렇게 적정 길이가 한 그 중간쯤인 뭐 한 80도, 90도 이 상태일 때가 뭐 힘을 제일 잘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었었거든요. 네. 그 관열쌤 어떠세요? 그 근길이 이론. 어떠냐고요? 네, 근길이 이론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근육들은 보면은 그 각도를 벗어난 상황에서 실제로 봤을 때 힘을 더 잘 쓰는 상황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해한 근길이 이론은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팔을 다 폈을 때가 10이고 완전히 접었을 때가 이 빵으로 돼가지고 근육이 10만큼 줄어드는 이제 관절의 거리가 10만큼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시점하고 정지가 10cm만큼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근육도 똑같이 10cm만큼 따라와 줘야 얘가 힘을 잘 쓴다라고는 게 이제 정확한 근길이 이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아닌 상황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관절 이 기시점과 정지점의 거리가 10만큼 줄어들었는데 근육의 길이는 5만큼만 줄어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5만큼은 헐거운 상태로 근육이 남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저는 좀 장요근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이제 그거를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일단은 장요근은 거의 대부분이 건성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원래는 건성분을 조금 하얗게 네. 표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진에는 거의 소중자 끄트머리만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유튜브에서 카데바를 굉장히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카데바 영상만 한 10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사진에 첨부를 할까 하다가 순식간에 한 지금 인원 한 반토막 날까봐 그거는 좀 참았는데 네.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다가 그 소아스 카데바라고 쳐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나고 이제 저기 쪽지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영상으로 링크를 좀 남겨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여기 이 치골결합부터 이 ASIS까지 이어주는 그 인대가 서해인대가 맞죠 아마? 네. 네, 그 서해인대까지가 거의 대부분은 건성분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아세타블럼 있는 데까지가 거의 건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음, 그 저희가 다 이제 해부학 공부하면 알다시피 그 건성분은 스스로 수축을 못 하잖아요. 그냥 네. 근육이 잡아 당겼을 때 못 잡아 당기게 그냥 화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근데 결합 조직. 이렇게 그러면은 그 요근에서 이렇게 건성분의 기회가 길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근육이 수축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광열쌤. 그만큼 안 건성분이 된다. 길다. 어떤 거? 네, 건성분이 길다라는 그만큼 말은 길이감을 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만약에 이 기시점부터 정지점까지 10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건성분이 길다면은 그만큼 근육이 더 수축을 해야 되는 길이가 더 이제 커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BS, 그렇게 보면은 이 장요근은 고관절 굴곡이 실제로 됐을 때는 실제로는 약간 낭창난창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음. 네, 네, 네. 뭐 어느 정도 일부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거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근길이론을 원래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그 개념과 지금 말한 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어, 완급 조절 너무 잘하시는데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근길이 이론을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딱 관절 가동 범위의 중간이 힘을 제일 잘 쓰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역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기시점과 정지점의 거리가 줄었을 때 근육이 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이 따라가서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힘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시점과 정지점이 10만큼 줄어들었으면은 어떤 연부 조직이나 수동 조직이나 능동 조직들이 다 같이 10만큼의 길이를 줄여들여야 딱 이 정확한 텐션을 짱짱하게 이 마이오신 브리지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견고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개 중에서 요근은 그러면은 수축이 됐을 때 짱짱함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수동적인 건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은 수축 상황에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어떤 수축에 생각보다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은 이 장요근의 근육으로 된 능동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수축을 해야 될 조금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기 네네네. 어렵기 때문에 약간 낭창날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좀 정리가 BS. 됐을까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유가. 보면은 뭐냐면, 옆에서 보면은 장요근이 일자로 안 떨어져요. 음, 맞아. 이렇게 보면은 이 장골 걷어내면은, 걷어낼 필요도 없이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뭐야, 안 보이네? 이렇게 요 위에가 이제 장요근 기시점이고 요 아래가 정지점이죠. 네네.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오다가 대퇴골두를 피해서 앞으로 요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휜다는 건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대퇴골두가 없다고 하면은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짧은 길이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대퇴골두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고관절 굴곡을 할 때 장요근이 그만큼 덜 짧아져도 된다고 이해도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고관절 굴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골두를 피해서 앞으로 굴러 나와야 되면은 그만큼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건성분이 많아서 수축을 더 해야 되는데 게다가 앞으로 굴러 나오면서 길이가 길어져서 더 수축을 많이 해야 돼. 짱짱함을 유지를 하려면. 일단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과연 고관절 굴곡을 했을 때 요근이 텐션을 유지하기가 쉬울까?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중립 포지션에서 길이가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 텐션을 만들기가 더 쉬울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광열쌤은 제 대답을 조금 쉽게 유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요까지 괜찮을까요? 네.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알겠다. 일단은 그럼 길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 제일 친숙한 운동은 요 운동인데 아마 크로스핏 운동 해보신 분 있으면은 아마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 안 잠깐만. 해봤으면은 보고 이게 너무 극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극으로 가요? 동작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이 GHD 시덥이라는 운동인데요. 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딱 적정한 데서 멈췄는데 딱 요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완전 이상적으로 고관절이 풀신전이 되면서 요근이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 완전 이제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요 아래에서 쫙 이 요근이 늘어난 상태가
제일 아마 요근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중에 알려져 있는 그런 요근 활성화 운동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 가동 범위에서 오히려 더 요근이 빡세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광열 쌤 그때 운동 살롱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거 하고 한 3일을 운동을 못 했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이게 막상, 사실 우리가 장요근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포지션에서 운동을 하는, 뭐랄까,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막 3일 동안 운동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전에 아예 느껴보지 못했던 뭐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타격감을 엄청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 사진 보니까 그 영상 보니까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내가 더 많이 그렇게 운동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저희 뭐야. 저도 사실 이거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완전 요근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근보다 힘이 더 센 애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복직근이나 이런 애들이.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운동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요근이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진짜로 장벌렁부터 호전자까지 아팠던 것 같아.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느낌 약간 받으셨나요? 광희 네네. 쌤도? 네네. 아, 근데 물론 그 일반 시중에 있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일반 시중에 있는 그 요근 운동을 하더라도 장요근에 힘 느껴지던데 뭐 딱 그 부위에 힘이 들어가니까 음. 어, 아, 정수쌤 감사합니다. 첫 댓글 나이스. 그 근데 사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 우리가 요근이 있어야 될 자리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부위의 그 깊이 그 부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고관절 접히는 부위인데 거기에는 뭐 대퇴직근의 근위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봉공근이랑 또 뭐 치골근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과연 거기에 힘이 들어간 게 정말 뭐 이게 개 넷 중에 딱 요근 하나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음. 근데 뭐 물론 예를 들어서 그 자극이 느껴지는 부위가 대흉근이다 이러면은 소흉근 이외에 그 부위에 있을 만한 애들이 없으니까 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확률 높게 대흉근에 힘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죄송해요 지금 목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근데 그 부위에 그렇게 많은 그 부위에 그렇게 많은 근육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위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꼭 그게 요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도대체 뭘 근거로 요근에 힘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 정확하게 이 관절의 모양이 그 움직임이 나오는 걸 토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근육이 일을 하게끔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운동 스킬이라고 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관절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운동의 스킬이고 그러면 자극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모터나 약간 센서, 약간 감각기 이런 거의 음.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이 두 개를 이제 굳이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스킬을 먼저 정확하게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을 느껴도 좀 늦지 않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왜 어, 그러냐면 이 감각이라는 건 지금 당장 조금 안 느껴져도 내가 모양만 똑바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내가 다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스킬이라는 게 틀어지면은 관절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손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킬이 먼저 정확하게 갖춰지고 그 다음에 뭐 손을 대던가 아니면은 좀 큰 가동 범위를 쓰던가 무게를 올리던가 아니면 홀딩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테크닉으로 센서리를 가져가는 게 조금 좋지 음.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재영 쌤이 말하는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요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요군이라고 하면은 그 요군이 움직이는 그 범위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움직임의 형태, 그 범위 그 자체가 그냥 넓게 나오는 그러한 개념을 쉽게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나요? 이제 넓게라고 하면은, 근데 또 이제 가동 범위가 클수록 좋다라는 오해를 또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가동 범위에서 움직이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음, 네, 그걸 내가 눈으로 꼭 볼 필요가 있다. 음, 음, 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덤벨 플라이를 할 때 실제로 손이 모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완골의 수평 내전이 아니라 견갑골의 뭐 어떤 전인이랑 이런 내전만 견갑골의 외전이라고 해야 되지 그럼 음, 내외전만 가지고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이 수평 내전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스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제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근데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거기서 기존의 이 요근 운동들은 그 정확한 스킬이 90도 이상의 고관절 굴곡을 만들어내는 관절 움직임이 정확한 스킬이라고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 밑에 범위에서 신장성으로 움직일 때가 요근이 더 텐션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스킬이랑 뭐 센서리랑 모터랑 막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이제 이야기한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그쵸. 또 어찌 보면 스킬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쵸, 맞죠, 맞죠. 왜냐면은 센서리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그걸 토대로 내가 스킬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간혹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광열쌤 말도 맞고 이거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곡을 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뭐부터 갖춰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나눈다면은 움직이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자극을 먼저 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먼저 추구를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물리적 손상이 없게 정확한 경로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극이 알아서 찾아지면 땡큐인 거고 근데 안 찾아지더라도 일단 모양을 먼저 부상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극을 찾는 게 이제 순서가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요 정도 설명이 들어가니까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네네. 아, 되게 우리 둘이 이렇게 만담해야 하는 느낌이다. 되게 그래. 하면서 다, 아, 고개를 끄덕일까 지금 살짝 걱정은 되긴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저 팟캐스트에 그 진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스타트한 아. 거또 이렇게 근데 하는데, 어, 시청자가 12명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아직, 혹시 아, 말씀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아, 그래서 혹시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나중에 사람이 많아질 땐 어렵겠지만 지금 바로바로 읽어드리고 이제 대답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요근이 길어지는 운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솔직히 아니 이 우드톤 인테리어에 이 문 열면은 차인벨 소리 딸랑딸랑 나고 이제 예쁜 베이지색 뭐 레깅스 입고 장요근 번외로 회원들은 무게를 쳐야 자극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럴 경우는 선택을 혈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이제 우리는 되게 그리고 필라테스 스튜디오고 되게 감성 넘치는 스튜디오인데 되게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대한 다리미판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막 제끼는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사실 그 운동이라는 게 그 장소의 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맞아야 또 회원도 할 맛도 나고 선생님도 그 운동 시킬 때 좀 더 푸시하기도 편하고 아마 광일쌤 운영하시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 더 엄청 느끼실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럼 필라테스 운동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모양적으로 비슷한 거는 약간 이런 운동인 것 같아요. 이 클라임 더 트리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음, 음, 이렇게 누우면 약간 아까 그 GHD 싯업 누운 모양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음. 근데 아마 이 발이 사다리에 걸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뭔가 당겨주는 느낌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또 분절에서 올라와서 이 그쵸. 복근에서 힘을 쓰면서 조금 그 복근에서 먼저 다 힘을 가져가고 그 요거는 모멘텀이 짧아지는 상태에서 힘을 좀 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런 모양으로 만약에 분절 없이 좀 더 스티프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어, 레드카펫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이 사다리에 걸려 있어요. 아무튼 좀 더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분절을 조금 줄이고 스티프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더 요근의 타겟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리포머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는 이런 동작 음, 이렇게 캐리지에 올려놓은 발을 뒤로 쭉 뻗었을 때 약간 요근이 신장성으로 힘을 받으면서 오히려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 저랑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은 이미 이런 운동들을 시킬 때 약간 그런 어떤 요근 익센트릭을 조금 걸면서 시켰을 수도 있고 근데 모르고 시켰더라도 아마 그런 효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존에 있던 요근 운동들이 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냐면은 좀 부하를 걸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근이 이제 활성화를 이어서 조금 더 저항을 이겨내는 스트렝스닝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요런 무릎 드는 동작을 하려고 막 밴드를 막 발에다가 4개, 5개 낄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손으로 무릎을 미는 것도 굉장히 뭐 가능은 하지만 부하를 한도 끝도 없이 올리기는 조금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인데 요런 와이드 스탠스에서 런지를 하게 되면은 뒤로 뻗은 발 쪽에다가 이제 요근이 조금 더 신장성으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부하를 때려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덤벨 무게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늘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부하를 두면은 조금 더 요근해서 이제 큰 힘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말이 중언부언하는 게 약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아무튼 근데 근데 이게 그 말씀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밴드를 걸고 해도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운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쵸. 음, 그 이거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다른 건가? 왜 저는 충분하다라고도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요. 아, 무게적인 부분이나 그쵸. 아니면 이런 부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물론 너무 약한 거는 조금 지양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자극도 이제 뭐랄까 강도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물론 단축성 구간에서는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에 있는 대로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근데 굳이 밴드를 걸어서 그럼 신장성 구간에서까지 내가 좀 부하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 토마스 테스트 모양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토마스 테스트 모양에서 맞아요, 아래 맞아요. 테스트하는 쪽 발끝에다가 발등에다 밴드 걸고 음, 그걸 바닥에다 고정을 하면은 신장성 부분에서까지 더 가져갈 수는 있겠죠. 음, 그냥 오케이, 그런 오케이, 식으로. 근데 그걸 설치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결국엔 또 생각해서 뭐 워킹맘도 다 좋고 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근이 단축성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결국 보행에서도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 육악기 때 요근이 일을 할 거라고들 많이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반대로 그러면 입각기 마지막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반대쪽 육각기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또 얘네가 신장성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오히려 파워풀하게 운동을 하려면은 이제 약간 스프린트 같은 빠르게 달리는 운동에서도 오히려 좀 요근을 좀 많이 쓸 수 있겠다. 걔네는 그러면
이제 입각기 있는 애들은 늘어나면서 쓰고 반대 육각기 있는 애들은 원래 기존 인원대로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쓰고 음,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애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뭐, 한번, 예, 예. 어, 어떻게 정리하죠?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질문이 있네요. 어, 어. 잠깐만, 근데 이거 고정 댓글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잠깐만, 꺼볼까? 대체로, 기한성 선생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대체로 스트레칭 내지 신경수 운동 시키는 것 같은데, 정형을 활성화시키는 정도로만 하면 고관절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까지만 나오고 밑에는 잘려 보이는데 혹시 광열쌤 보이시나요? 고관절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하는지. 안정화에도, 어, 근데, 이제 맞아. 이 얘기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해요. 확실히 근데, 그, 초과 굴곡된 범위에서도 저도 활성화가 되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운동일까라고 했을 때는, 걔보다 다른 굴곡근인 직근이나 이런 애들이 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거고, 아, 그리고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고관절 검사를 해봤을 때 굴곡 구간에서 안정성이 떨어졌던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굴곡이 90도 구간에서 안정성이 떨어졌던 사람이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하는 게 맞고 근데 신장성 구간에서 안정성이 떨어진 사람이면은 신장성 구간에 조금 더 노출시키는 게 맞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굴곡 구간에서 안정성이 떨어진 사람이 그 불안정성이 생긴 게 요근 때문이냐 직근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쭉 이유들에 의해서 직근 쪽에서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굳이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그리고 만약에 요근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신장성 구간에서 조금 더 동요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은 저는 장요근을 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관절의 안정화에 도움이 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심부에 있는 근육이기도 하고 이 요근 자체가 사실 척추랑 하지를 연결하는 하나의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죠. 음, 유일한 근육인데 어찌 보면 이 근육에 대해서 운동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이 뭐라 해야 되지? 골반대에 형성되는 이 대퇴골이랑 골반이랑 척추 이 세 가지에 대한 어찌 보면 그 형태 자체를 잡아주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고관절의 안정화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탄발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고관절이 찝힌다든지 그랬을 때 많은 이제 운동 영상들도 있고 뭐 카드 뉴스도 있지만 거기에서 대부분이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장요근에 대한 운동이 항상 껴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퇴골 그리고 골반대 그리고 요추 이 척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육이 유일한 근육이라서 더 그렇게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근데 원래 이제 끝내야 되는데 방금 광렬쌤 말 들으니까 오히려 더 논지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방금 광렬쌤 말한 대로 요근하고 요근이 상지하고 하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근육이 빛을 발할 때는 걔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다른 네. 애들이 못하는 거. 근데 그러면은 이 요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연결돼 있는 게 서로 가까워져 있을 때는 위기가 아닌데 서로 막 양쪽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분리될랑 말랑 할 때가 진짜 위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죠. 그때는 야, 다 비켜봐 하면서 요근이 나와서 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로 와, 늘어날 때가 얘가 진짜 일을 할 때가 아닌가. 참, 그 표현이 찰집니다. 아주.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리 한번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요근을 지금 이제 포인트는
요근에 대한 운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신장성으로 좀 가지고 가는 그러한 형태에 있는 동작들, 스킬들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가장 큰 내용일 것 같고, 그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쵸,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요근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대퇴골 그 사진 보여주면서 한번 그냥 아,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렇게 골두 앞을 지나가면서 길이가 굉장히, 근데 길이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야겠다. 네. 네. 네, 그 처음부터 이제 해주세요. 건성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만약에 기시점하고 정지점하고 10만큼 가까워지면 근육도 10만큼 단축이 돼야 되는데, 그 건성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건성분은 단축이 안 되니까 근육은 자기 줄어들 만큼만 다 줄어들고 나머지는 좀 낭창낭창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성분이 많아서 수축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 대퇴골두 앞을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대퇴골두 앞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요근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단축성 수축을 했을 때는 텐션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광열쌤이 말했던 상체랑 하체를 잇는 유일한 근육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지면은 아,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어, 재영쌤의 베스트 요구 네. 운동 영상 한번 딱 보여주시고 마무리하죠. 아, 베스트. 솔직히 저는 GHD 시더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 그냥 보여주세요. 가장 범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건 이런 동작인 것 같아요. 그, 저렇게 그, 다리 쭉 그, 뻗어내면서 그치. 일반 센터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왜 디스크 있잖아요. 그 디스크 맞아요. 바닥에 깔아놓고 미끄러뜨리면서도 할 수 있고. 음, 음. 서스펜션 걸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이렇게 깨알같이 또, 나이스. 서스펜션 강의는 6월 10일 날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서스펜션 강의에 요근 신장성 운동 추가되나요? 무조건 넣습니다. 아, 오케이. 거기.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 한 2분 정도만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오늘 내용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질문 받고 끝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저희 자유롭게 틀어놓고 이제 또 일 보실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 더 질문 뭐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밤 보내세요. 2분 있다 끌 거죠? 네. 네. 앞에 맨 처음에 질문 나왔던 게 이렇게 회원님들 이제 무게감 있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좀 하는 편입니까? 어, 근데 설득이라기보단 그 이래서 사실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공간에 왔는데 다 같이 저걸 하고 있다? 그럼 저거 원래 저런 거구나 하고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 그 외눈박이 나라에 간 두눈박이는 두눈박이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 될 거다.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신기루 선수촌 오면 또 좋을 것 같아. 지금 선수촌 장혁은 1일 1장혁은 해야죠. 지금 저희 택티컬 협회 그 교육장에서 평일에는 신길 선수촌이라고 지금 하는 이러한 뭔가 컨셉에 혹은 좀 스트렝스 개념으로 해서 그룹으로 운동을 좀 많이 진행을 해요. 지금 1일권으로도 끊어가지고 금액도 저렴하거든요. 10,000원인가요? 지금? 맞죠? 이제 저희가 세팅해 놓은 거는 이것 종류. 지금 기본 3만 원이고 예, 예. 근데 이제 뭐 후기 쓰고 뭐 하고 풀 할인 받으시면 2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해서 저는 꼭 한번 저 GH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광렬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